자,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과제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의 과제는 단순히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서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활용해보는 연습들을 하고 막히는 것들에 대해서 질의응답할 수 있는 하나의 화두로 삼자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친구들이 어떤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를 작성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몰랐던 것들을 찾고 그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살펴볼 수도 있고 혹은 질문을 통해 가지고서 자신의 막히는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평상시에 쭉 누적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저 잘 이해되지 않는데 똑같은 영상을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만 한다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본적인 내용들을 익혔다라고 한다면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시도를 해보고 시도하다가 막히는 부분에 대해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까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전혀 고민하지 않고 질문만 한다라고 하면 역시 발전되는 건 없을 거예요. 자기가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10분 정도 고민을 해봤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을 질의응답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해서 보충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좀 적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도록 양성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있지는 않는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과제로 제시하는 코드들이 굉장히 복잡한 코드들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좀 낯설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한다라는 것 혹은 더 앞서서 무엇인가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이 사뭇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컴퓨터가 우리 인간처럼 똑똑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대충 얘기하더라도 내 의도를 잘 파악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컴퓨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똑똑하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려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통해서 익혀야 되는 기술 중에 하나는 파이썬의 문법, 그것도 어느 정도 상식 수준에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윤곽을 잡는 정도 수준에서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한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또 그대로 어떤 일을 수행을 했을 때 누구라도 체계적으로 주어진 일을 내가 의도했던 바대로 동작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표현했는가라는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과제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맞닥뜨리기에는 다소 좀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이 되어집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라도 쉽게 한 번에 과제들이 해결이 되어져서 금방 뚝딱 해결되지는 않았을 것이겠죠. 다만 이 영상의 끝에 가서 보면 결과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뻔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었을까? 그 사이에 갭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통해서 다루는 변수라는 개념과 함수라는 개념이 프로그래밍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개념들이에요. 이 두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윤곽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 교재에서 보면 변수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소개를 하나 반면에 함수에 대한 얘기는 대충 소개하고 넘어가다가 한 중간 정도나 후반부 정도 가서 자세히 다루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지만 함수라는 것은 아마도 모든 프로그래밍에서 반드시 사용해줘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될 거예요. 그런 도구가 무엇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동작하는 것인지에 대한 좀 윤곽을 잡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다소 함수라는 것을 먼저 좀 다루고 있습니다. 교재나 다른 파이썬 관련한 책을 보더라도 함수라는 내용이 처음에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서
다소 좀 당황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강의 영상과 이 풀이 과정을 통해서 함수가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 또 함수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를 충분히 고민을 하고 또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반지름 1인 원과 반지름 10인 원의 넓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다만 그저 원의 반지름을 가지고서 넓이를 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식이 될 거예요. 계산기를 통해서 금방 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간단한 계산의 경우 암산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을 만큼 아주 간단한 계산이죠. 자, 다만 우리가 지금 이 과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의도는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혹은 원의 넓이를 구하는 유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원의 넓이를 구한다라는 잘 알려진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를 어떻게 작성해줘야 하는지, 어떻게 구조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것이었어요. 이 예제들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친구들이 아마 많은 시간들, 많은 고민들을 해왔을 것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고비를 한 단계 넘었다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고민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평평한 길만 남았으니까 우리가 익혔던 그 함수라는 개념을 잘 활용만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다만 지난 과제를 통해서 어떤 특정 부분에 얽매여서 내가 충분한 고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에서 제시되어지는 방법들, 또 강조되어지는 내용들을 반드시 잘 정리를 해서 이후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적절하게 적용을 해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앞서서도 얘기했고 누차 강조하지만 오로지 프로그래밍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맡게 되어지는 어떤 일을 좀 더 구조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1번 문제는 서로 다른 두 반지름을 갖는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개의 함수를 작성을 해보려고 한 거예요. getCircleArea 1이라는 함수를 통해서는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를 구해서 출력할 것이고, getCircleArea 10이라는 함수로는 반지름이 10인 원의 넓이를 구해서 출력하는 일을 수행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원의 넓이는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 제곱의 형태를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어떻게 곱셈식을 만드는지는 지난 시간에 다루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곱하기 표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이 없는 거 보면 이 부분은 잘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원의 넓이를 구한 것들을 가지고서 자, 여기 변수에 저장해서 사용을 하자라고 했더니 이렇게 변수에 저장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개념을 잘 못 잡았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변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담는 그릇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한다라고 하면 요리 재료들을 그릇에 담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처리하게 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우리는 변수라는 곳에 저장을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 이름의 변수가 있는데 내가 에어리아라는 이름의 변수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뭘 담으면 되겠어요? 원주율을 담을까요? 반지름을 담을까요? 에어리아라는 뜻이 면적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아마도 우리는 원의 넓이를 담는 일을 수행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다만 현재 원의 넓이를 구하는 함수가 두 개 있으니까 이 두 함수에서 각각의 자신의 넓이를 구하는 일을 하나의 수식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그 결과를 에어리아에게 저장한 다음에 적절한 형태로 출력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자 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사실 첫 번째 문제는 함수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함수를 정의해보는 그런 예제가 될 것이고, 이 예제를 통해서 나머지 2번, 3번 함수로 좀 더 업그레이드 해 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질 것이에요. 자, 일단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한 학기 내내 아이들이라는 통합 개발 환경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현재 이 프로그램은 대화식 모드를 통해서 하나의 명령을 직접 실행해 볼 수도 있고, 스크립트 모드를 통해서 여러 개의 명령을 일괄 수행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는 한번 작성한 프로그램들을 다음번에도 재실행해 보거나 혹은 내용들을 수정해서 처리하는 일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의 스크립트 모드를 많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를 작성하거나 추후 시험을 치를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스크립트 모드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니까 스크립트 모드에 대한 사용 좀 잘 익혀두기 바랍니다. 자, 스크립트 모드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일 메뉴에 New File 선택해서 새 창을 띄워줘야 되겠죠. 자, 이 창은 메모장과 거의 비슷한 창이에요. 소스 코드 편집 창인 것이죠. 스크립트 모드를 통해서 소스 코드를 입력받아 놓고 또 수정하거나 하는 일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창이에요. 자, 우리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무조건 무엇인가 명령어들을 나열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작성할지, 즉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는 컴퓨터에게 무엇을 명령할 것인지를 먼저 좀 찾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5단계라고 해서 내가 작성할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분석된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하고, 설계한 내용을 구현하고, 구현한 내용을 실행해보고 나서 테스트해보는 이 몇 가지 과정들이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과정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코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코딩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내가 설계한 설계대로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해가는 그 세 번째 과정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자, 코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요구사항이 분석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도 어떤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뭔가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이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나서 일을 하는 것에 비유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현재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자, 그 해야 될 일을 주석을 통해서 먼저 기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서는 우리는 반지름 1인원의 넓이를 구해서 출력을 해주고, 또 반지름 10인원의 넓이를 구해서 출력해주는 일이 필요할 거예요. 뭐 두 가지 일밖에 없으니까 요구사항은 두 개면 충분한 것 같고, 그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간단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주석을 이용해서 소스 코드상에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파이썬의 주석은 샵 사인으로 시작하면 그 줄 끝까지 주석 처리한다 라고 했었죠. 반지름 1인 원의 넓이를 구하고 출력하는 일을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을 해주면 되겠어요? 반지름 10인 원의 넓이를 구하고 출력해주는 일을 수행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현재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일이 필요한지를 전체 프로그램 관점에서 큰 덩어리로 먼저 찾아보세요. 원의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지, 또 어떤 형태로 출력할 것인지는 현재 단계에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큰 덩어리로 나눴을 때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를 구해서 출력하는 일과 10인 원의 넓이를 구해서 출력하는 일,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보자 라는 것이고, 이렇게 나누어진 각각의 일들이 내가 직접 현재 단계에서 처리하기에 좀 크다 싶으면, 좀 복잡하다 싶으면 여기에서 직접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단계에서 가지고 있는 책임을 분할해서 분업을 하는 거예요. 다른 함수를 통해서 그 처리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도 내가 어떤 일을 맡았는데 내가 혼자 감당하기가 일이 너무 방대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다른 사람하고 나눠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구멍가게를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혼자 다 운영할 수 있지만, 내가 운영하는 가게가 굉장히 넓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장인 내가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을 고용해서 업무를 분담하면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 분담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함수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수학에서의 함수와 연관시키기보다는 그저 현실 세계에서의 직원의 비유를 해주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반지름 1인 원의 넓이를 구하는 일을 내가 여기서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getCircleArea 1이라는 함수에게 위임을 하자라는 거예요. 야, 너가 가서 반지름 1인 원의 넓이를 구해서 좀 출력 좀 해줘 라고 요청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같은 관점에서 반지름 10인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getCircleArea 10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야, 네가 반지름 10인 원의 넓이를 좀 구해서 출력해줘 라는 형태로 작성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getCircleArea 1이라는 함수도 또 getCircleArea 10이라는 함수도 이미 존재하는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업무를 분담하고자 하는데 아직 직원이 없으면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거잖아요. 자, 그 직원을 고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함수를 정의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주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요 위쪽에다가 모든 직원은 고용된 이후에 일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소스 코드도 보면 함수를 정의하는 일을 먼저 작성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크게 사용자 정의 함수부와 주 프로그램부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는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었어요? define의 약자 df라고 써주고 나서 함수 이름 괄호 써주면 getCircleArea 1이라는 함수를 정의하겠다라는 헤더 부분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콜론 찍어주고 그 함수에서 해주어야 할 일들을 여기다가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아직 어떤 일들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패스 써주게 되면 일단 지나가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같은 관점에서 getCircleArea 10이라는 함수는 역시 하나의 함수 껍데기만 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함수가 어떤 동작을 해야 하는지는 아직 정의되어진 바 없어서 일단 패스해버렸지만 우리가 작성하고자 할 주 프로그램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두 함수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각 함수가 실제 어떤 동작을 해야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봅시다.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전체 프로그램이 아니라 요 함수 하나에 좀 국한되어져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반지름 1인 원의 넓이를 구해서 출력하는 함수가 getCircleArea 1이라는 함수이니까 이 함수에서 해줘야 될 일은 뭐가 있겠어요? 주석으로 또 다시 표현해 봅시다. 먼저 반지름 1인 원의 넓이를 구해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구한 넓이를 출력해줘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출력을 먼저 한 다음에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일단 넓이를 먼저 구하고 나서 그 구한 넓이 값을 출력하는 일들을 수행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순서는 먼저 넓이를 구하는 일을 먼저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적절한 형식으로 출력하는 일을 두 번째로 처리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getCircleArea 1이라는 함수 입장에서 이 일 말고 다른 책임을 부여받은 게 있던가요? 없죠. 이 함수는 그저 반지름 1인 원에 대한 넓이를 구해서 출력만 해주면 자기가 필요한 일들을 다 수행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지름 1인 원의 넓이를 구하는 일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에 따라서 원주율이 3.14이고 현재 반지름이 1인 값을 곱해주면 되겠죠. 제곱을 해야 한다. 제곱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그냥 두 번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3.14 곱하기 1 곱하기 1 하면 그 결과가 3.14가 나오겠지. 그런데 그걸 내가 계산하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계산 결과가 3.14가 나올지 314가 나올지 31,400이 나올지는 그건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동안에 처리할 것이고 그저 나는 식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고 알려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구한 넓이 값을 출력하려고 했는데
현재 계산한 결과를 어딘가에다 담아놓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출력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print라는 함수를 통해서 출력하고자 했을 때 여기다가 과연 뭐라고 써야 될지가 다소 난감해지더라 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표현한 연산식을 그대로 이 안에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은 내가 일을 수행을 하면서 만들어진 각종 데이터들은 변수라는 곳에 저장해 볼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마침 문제에서 각 함수 내에서 원의 넓이는 에어리아라는 변수에다가 넣어보자 라고 했었죠. 변수라 함은 변수 이름 이퀄 값의 형태를 통해서 새로운 변수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값이 그냥 하나의 상수로 표현되어질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하나의 표현식을 써주게 되면 이 표현식의 결과값이 계산이 되어져서 에어리아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수라고 하면 언제나 마지막으로 집어넣은 하나의 값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릇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getCircle area 1이라는 함수에서 현재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를 계산을 했을 것이고 그 계산된 결과가 area라는 변수에 담겨져 있으니까 현재 넓이를 출력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출력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 area라는 변수의 값을 적절하게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그냥 숫자만 달랑 나오면 좀 썰렁하니까 자, 반지름 1인 원의 넓이는 이라는 내용이 출력이 되어지고 나서 덧붙여서 area라는 값이 출력될 수 있도록 print라는 함수는 내가 출력할 내용들을 콤마로 쭉 나열하면 그것이 문자열이 됐던 혹은 숫자 데이터가 됐던 다 출력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특히 변수 이름을 써주게 되면 변수 이름이 출력되는 게 아니라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출력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따라서 프로그램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현재 파일 메뉴 밑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눌러주면 원의 넓이다 라고 해서 ca1이라고 해봅시다. ca1.py라는 형태로 저장을 해봤어요. 자, 저장하고 나서 run 밑에 run 모듈 수행을 하면 자, 반지름 1인 원의 넓이는 3.14다 라는 것이 잘 계산이 되어져서 출력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반지름 10인 원의 넓이를 구하는 함수가 호출되어지기는 했으나 그 함수의 몸체는 패스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아무 내용도 출력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저 이 첫 번째 함수의 호출의 결과를 확인을 해본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반지름 10인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재사용해 봅시다. 붙여넣기 해가지고서 자, 다만 이제 반지름이 10이니까 필요하면 주석도 바꾸면 되는 것이고 원의 넓이를 구할 때 반지름 값 바꿔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출력할 때에도 반지름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매번 뭔가 반지름이 바뀌어질 때마다 값을 바꾸는 게 번거로우면 역시 반지름을 하나의 변수에다가 담아가지고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보고 그렇게도 한번 바꿔봅시다. 다시 수행하기 위해서 파일 저장하고 나서 run 모듈 수행을 하면 자, 이제 반지름 1인 원의 넓이와 반지름 10인 원의 넓이를 각각 출력하면서 프로그램이 잘 끝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전체 문제를 봐보세요. 항상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들은 소위 업무 협약을 맺는 과정에 비유해 볼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getCircle area 1이라는 함수가 호출되면 너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줘. 또 getCircle area 10이라는 함수가 호출되어지면 너는 이런 일을 해줘 라고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이 함수의 정의를 만나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동작되어지는 건 없어요. 그저 컴파일러가 이런 함수가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이런 함수는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뿐이고 실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첫 번째 위치는 이 주 프로그램부가 될 거예요. 주 프로그램부라고 썼기 때문에 여기가 실제 처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함수의 정의 안에 포함되어지지 않은 첫 번째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가 수행되어지는 것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위쪽에다가 프린트 하기를 뭐 1번이라고 출력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내용이 제일 먼저 출력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 두 과정이 처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저장하고 실행하기 눌러주게 되면 이제 1번 출력하고 나서 원의 넓이가 각각 출력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업무 협약을 마쳤다라고 한다면 어떤 업무 협약에 속하지 않은 첫 번째 문장이 순차적으로 수행되어지다가 내가 정의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용자 정의 함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홍길동이라는 직원을 고용했으면 길동아 불러서 그 직원이 해야 될 일을 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내가 getCircleArea 1이라는 함수를 호출했다라고 하면 나는 반지름 1인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반지름 1인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정의되어진 함수를 호출한 것이고, 그에 따라 여기에 대한 동작들이 다 처리가 되고 마지막 문장의 처리가 끝나면 다시 호출축으로 호출한 주 프로그램 쪽으로 복귀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getCircleArea 10이라는 함수가 호출되어지면 역시 이 함수가 호출되어져서 주어진 처리라고 나서 다시 복귀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함수라 함은 전체 문제에 대한 부분 책임을 갖고 있는 코드들의 집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 입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몇 가지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작은 덩어리의 일로 나누어 보자 라는 거예요. 뭐 사실 이 문제는 워낙 뻔한 문제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반지름 1인원의 넓이와 반지름 10인원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출력하고자 하는 일에 비해서는 반지름 1인원의 넓이를 구해서 출력하거나 혹은 반지름 10인원의 넓이를 구해 출력하는 일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책임이 분할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할되어진 책임을 갖고 있는 함수들을 이용해서 전체 문제를 해결하도록 구성을 한 것입니다. 자, 다만 이 예제에 있어서는 다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내가 반지름 1인원의 넓이나 반지름 10인원의 넓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반지름 5인원의 넓이를 구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해 가지고서 getCircleArea 5라는 함수를 만든 다음에 반지름 5에 대해서 넓이를 구하고 적절하게 출력하는 구문을 또 만들면 되기는 해요. 그런데 매번 반지름이 달라질 때마다 이렇게 함수들을 복사한 후 새로 정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기보다는 현재 반지름 1인원의 넓이와 반지름 10인원의 넓이를 구하는 함수들을 비교해 봤을 때 하는 일이 거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두 함수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차이점은 오로지 연산하거나 출력할 때 사용되어진 반지름 값만 달라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좀 일반화되어진 형태로 한번 바꾸어 볼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버전의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항상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전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작은 덩어리의 문제들로 분해해 간 후에 각각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또다시 한 번에 처리하기보다는 좀 더 작은 덩어리의 문제들로 다시 나눠가는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아무리 크고 복잡한 문제다 하더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덩어리의 문제들로 나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꼭 명심을 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